주식 부부입니다. 네, 왜 안녕하세요. 웃어? 왜 웃어?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네. 거실이에요. 곰돌이. 오늘 코스피가 3,000 밑으로 떨어졌다 하더라? 무슨 일이야? 빠져서 속상해. 그니까. 지금 오빠만 속상한 게 아닐 것이야. 다른 사람들도 지금. 우리 고점이 얼마였었지? 3,250 정도? 3,250. 근데 이제 3,000을 이탈을 한 거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안 좋았던 것 같던데. 둘 다 안 좋았고 장이 끝날 때까지 밀려서 그래? 대부분 빠지면서 끝났어. 아니 근데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3,000을 돌파한 것도 사실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 여태까지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3,000 돌파하고 뭔가 되게 그래도 와 3,000을 넘어섰다, 우리가 고점을 넘어섰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3,000을 다시 이제 좀 반납을 하면서 다들 그냥 하락한 거랑 다르게 조금 더 불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숫자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번에 새로 주식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씨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이러면서 뭔가 되게 더 불안할 것 같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하락장을 겪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준영이는 어때? 내 주변에는 그래도 주식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주린이들은 또 있지만 대부분 주식을 좀 해봤잖아. 매일매일 뭐가. 근데 준영이 주변에는 주린이들 많잖아. 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뭔가 되게 어떻게 떨어졌네 하면서 너무 고점이라서 못 샀던 친구들이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들 지금? 많이 해 지금. 이렇게 의외로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약간 폭락론자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 거지. 거봐라 이제 고점 너무 많이 올라간다 했다. 어쩐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다시 예전 수준? 그러니까 뭐 한 2,000에서 2,200 수준? 이때로 다시 회귀하면 않겠냐, 그렇지 않겠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어머님은 어떠셔? 엄마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우리 엄마 맨날 그냥 삼성전자 왜 이렇게 올라, 떨어지면 살 건데. 뭘 아직 그럼 이제 뭐 안 물어봤어. 사시려나? 지금 얼마야 삼성전자? 삼성전자 가격은 근데 이미 좀 내려오기는 했잖아.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오늘 많이 안 빠졌어. 그래? 몰라. 우리 엄마 되게 삼성전자 4, 5만 원대에 82,000원이다. 많이 안 빠졌네. 4, 5만 원대에 이제 매수를 하고서는 나 얼마치밖에 안 샀는데 더 떨어지면 살 건데 계속 오르네. 맞다. 이런. 근데 오늘은 저기였지. 많이 웃으면 안 돼. 맞아요. 오늘 좀 속상하긴 해요. 좀 하락을 통감을 해야 돼. 그쵸. 하락을 했죠. 어쨌든 3,000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그래도 900은 지킨 것 같긴 하던데 906포인트였나 종가가? 아무튼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정확해요. 맞아요? 대충 나도 봤어요. 이걸 외우진 않는데. 나도 외운 건 아니야. 그냥 봤는데 기억이 난 거지. 어쨌든 그래서 무튼 오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네. 그치, 그런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나는 TV를 봐도 오빠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의 전문가들이나 뭐 더 많이 들리는 소리들은 시장 앞으로 더 좋을 거다라는 소리를 나는 훨씬 더 많이 들었고 이제 폭락론자들은 주식에서는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는데 폭락론자들은 이제 좀 부동산 쪽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고 지금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빠졌으니까 궁금한 거는 첫 번째 어떡하냐. 진짜 빠졌는데 지금 어떡하냐.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빠진 거냐 아니면은 잠깐의 조정이냐 무너짐의 시작이냐, 대세 하락장의 그러니까 시작이냐. 추세 하락의 시작이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세 번째 뭐였지? 하락한, 이렇게 사실 하락장이라고 생각되는 되게 불안한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위기를 넘기고 내 계좌 수익을 지킬 수 있을까?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질문인가? 아니지.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하냐는 지금 당장 어떡하냐? 그리고 3번은 이제 이렇게 꺾일 때마다 우리가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장을 대비해서. 그치. 사실은 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정말 심한 하락을 느끼면서 정말 롤러코스터 추락하는 느낌을 받아보셨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우씨 이거 뭐야 약간 내려오는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아무튼 그래서 단기로 어떡하냐, 3번은 장기로 어떡하냐, 앞으로 어떡하, 이런 장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은 약간 겁만 주는 정도냐. 풀어보세요. 일단은 소감부터 나도 좀 이야기하면은 생각보다 시장을 이제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긴 해. 평소와 좀 다르게. 보통 이제 그치. 뭔가 3천에서 2천으로 바뀌는, 혹은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2천에서 1,800 떨어지는 그런 이제 뭔가 변수가 좀 생길 때, 아 이게 정말 이제 크게 꺾이는 건가, 그동안 올라온 게 이제 끝났나, 이런 생각을 좀 들면서 이제 공포심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맞아. 오늘 3천에서 2천대로 내려왔을 때 공포심을 느끼는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이제 대세 상승론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하락해도 기회다라고 느끼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기회라고 많다는 보는 거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래도 거시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계속 하니까. 근데 지금 시장을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공포심보다는 짜증이야. 되게 정확하다. 짜증나. 아, 안 가거든. 왜? 약간 이런 느낌. 나도 짜증나. 아니, 본인의 의견이시잖아요. 아니야, 짜증나. 왜냐면은 사실 지금 우리 코스피만 봤을 때 지난주까지 해서 내내 작은 박스권, 그리고 꼭 오전에 뭔가 올라갔듯 보이지만 장중에 꼭 조정. 그치.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면은 장 마지막에 종가 관리하듯이 지수가 좀 회복하고.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거든. 요즘 계속 음봉이었나? 코스피 그렇네. 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조정을 꼭 경험하고 이제 장중에 조정받는 그 시간이 한 3시간, 5시간, 하루 6시간 열리는데 6시간 반. 그치. 근데 3시간, 5시간 이렇게 꼭 조정을 보여주니까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지. 마지막, 하루 종일 주식할 맛 안 나고. 마지막 30분 올려줘봤자 만족 안 되거든. 그치. 그런 장이 연속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고, 좀 피로했겠다 확실히. 좀 이렇게 6시간 내내 보면서 막 올라도 가고 변동성도 있을 거면은 약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락장을 볼 때 항상 이제 지수가 지금은 빠지고 있는데 이제 내일 혹은 다음 주는 이제 증시의 방향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리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이 이제 대세 하락장인지 아닌지 고민을 한다면은 아 여기는 빠지면 안 되는데 라는 강한 이제 나만의 지지선, 그치. 혹은 시장이 누가 봐도 여긴 빠지면 안 되는데 안 하는 말이 계속 거론되는 그런 지지 가격대, 이런 건 항상 이제 우리 마음속에 좀 이미 설정해 놓고 볼 거잖아. 그리고 사실 주린이는 어렵겠지만 시장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좀 그리면서 대응한다면 이것을 기회인지 혹은 여기서 이제 회피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근데 보통의 이제 지금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 관리해야 돼. 주린이는 일단 리스크 관리해야 돼. 자칫하면 확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근데 주린이는 일단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빠졌을 경우에 일단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소리야? 그게 제일 현명하지. 나중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손절 관리를 하고. 주린이는 일단 리스크 관리. 왜냐면은 시장도 잘 모를 거고 기업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 그러면 오빠가 아까 심리적인 지지선이란 얘기를 했잖아. 오빠는 그걸 어느 정도로 봐? 심리적으로 여긴 깨지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 나는 오늘 깨졌어. 아 그래? 몇 초인데? 3050, 3080 그래? 여기였는데 깨졌어. 근데 그래도 대세 하락이라고 보진 않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제 심리적인 이제 내 생각의 기준선이었는데 더 밀렸지.
근데 그래도 이제 주변 상황이라든지 오늘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기다려야겠다. 하긴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나빠졌다는 건 아니잖아. 오늘 나도 이제 이야기를 좀 반복을 했는데 오늘 빠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직접적인 큰 어떤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제 오늘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약했는데 일단 첫 번째 제롬 파월이 어제 연설을 통해서 국채금리 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어. 요즘에 국채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 변동이 일어나서 뭐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 나왔었거든.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은 지금 현재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변동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 그러면 나중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는. 아니. 국채금리하고 이제 기준금리가 다르고. 근데 이제 결국 근데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에. 그치? 나중에. 근데 이제 FOMC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 지금은 금리에 대한 안 올린다고 하지 않았어 예전에? 금리를 지금 변화시킬 수 없다. 확실하게 경기 안정 전까지. 근데 변수는 있어. 코로나라는 것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근데 코로나가 해소되지 않으면 뭐 금리 동결 유지하고, 그리고 그 기간 뭐 2년까지도 본다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안 좋게 해석했던 거는 금리 동결하는 거 말고 그러면은 시장 경제 상황의 변수로 긴축 통화 정책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제 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통화 부양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뭐 좋은 걱정 거잖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용은 국채 금리 상승이란 말이야. 어제 미증시도 장중에 크게 빠졌어.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해서 올라왔거든.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넘게 빠졌어. 3.9? 많이 빠졌네. 근데 마지막 종가는 마이너스 0.5였거든. 근데 오늘 우리만 빠진 거 아니고 아시아도 전부 다 빠졌다며. 그래서 이제 금리 변동이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 위험자산, 안전자산,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그렇게 보면 또 이제 아시아 증시에 대한 불안감 나오면서 이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한국 다 떨어졌거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패싱. 이게 뭐냐면은 중국을 좀 고립시켜야 된다. 반도체든 어떤 이제 원자재든 이런 것에 대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좀 뭔가 연합에 대한 좀 이야기를 꺼냈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중의 관계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국을 패싱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요 수요처를 잃는 걸 수도 있거든. 그게 악재가 되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야. 아이들의 말 한마디 난 거고. 또 한 가지가 여기에 홍콩 증시가 오늘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어. 그랬다며. 홍콩 증시 거래세 인상 얘기 나왔어. 맞아. 그건 진짜 확실히 악재는 맞는데 근데 홍콩이 거래세를 인상하면 사실은 어떻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거기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으로 안 가고 거기 있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한국 증시 오면 좋지 않을까? 맞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빠져? 근데 신흥국으로 묶인 건가? 홍콩이라는 시장, 금융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불안한 심리가 아시아 전반적인 불안한 심리를 보여줬다고도 하지. 우리는 거래세 올린다는 뭐 이런 얘기는 우리는 거래세를 낮추지.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이제 그걸 없애고 양도세를 소득세를 매기려고 하지. 그치. 거래세는 우리는 오히려 낮추려고 했던 얘기도 있었고 하니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 괜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러면 오늘은 좀 괜히 빠진 느낌도 좀 있을까? 투자 심리가 크게 묶여서 빠졌지. 근데 그러니까. 의식은 하고 있어. 아, 국채금리.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멘텀이 막 엄청 없어지고 악재가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제롬 파월 의장도 국채금리 변동에 대해서 괜찮다 라고 얘기하고, 앨런 그 재무장관도 그치. 최근에 와서 이제 경기 부양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뭐 그 언니야 원래 비둘기인데 재무장관이 돼서 다들 되게 또 막 기대를 했잖아. 얼마나 또 뭔가를 풀까 약간 이런 네. 막 기대감도 있던데. 엊그저께 한 소리 하셨어. 뭐라고? 소득 이익, 이제 소득 이익제인가 이익세인가라고 해가지고 언택트 환경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돈 풀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 분명히 힘든 기업들이 많을 테고 힘든 산업들이 있을 테니 돈 풀기를 통해서 이제 부양 정책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와중에 돈 버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언택트 회사라든지. 있지. 근데 그 회사들에게 이익에 세금을 물겠다는 거야. 벌었으니 더 그치. 되고. 물론 이제 이 기업이 잘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사적인 이익도 될 수도 있었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부익부가 되는 거야. 격차가 굉장히 커졌어. 맞아, 그러니까 소득이 큰 기업에게서 그치. 세금을 내라는 거지. 그러면은 올해 이제 나스닥에서 주도했던 기술주들 그치. 다 성장주야. 그러네.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세금 어쨌든 걱정을 기업에는 일단은 좀 뭐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저께 테슬라 급락하고 8% 빠지고 애플 빠지고. 그치. 주주들은 약간 아유 실제 선방했던 회사들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한 이게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빅테크 규제 중에 하나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익 난 회사들에 대한 제한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더 번져서 전체 기업들의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였는데, 사실 당장은 그 미국의 기업들이 돈 번 것에 대한 세금 내는 거 내부적인 얘기거든. 우리나라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쨌든 그것도 공화당에서는 안 나올 법한 얘기기는 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트럼프였으면 안 했을 법한 얘기를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우리나라도 한번 왔다 갔잖아. 그치. 그치. 그거야 그렇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게 이제 과연 당장 이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대세 하락장을 만드는 그런 시그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제롬 파월이라든지 앨런 의장이라든지 바이든이 말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경기 부양이야. 그럼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또 했던 얘기 중에 고용 창출을 최대로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거든. 경기 부양책 해야지. 그 경기 부양책 이번 주에 이제 하원 부양안 통과 예정이잖아. 밀어붙일 생각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모멘텀이 바로 앞에 있는데 기다려야 되겠지. 그러면 진짜 좀 기회 삼아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꼭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긴 한데 나는. 뭐 사요? 그럼 이제 맨날 얘기하겠지. 그치. 반도체. 일단 우리 시장은 일단 살아야 되는 산업이 반도체야. 그치, 반도체지. 지수 살려면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건 이제 반도체야. 그리고 또 이제 큰 업종군이 또 뭐야? 자동차거든. 그리고 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소비에 대한 회복 시그널이거든. 그럼 소비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반도체, 자동차거든. 이 두 개 올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 대한 제재 기획이 된 거잖아. 중국 패싱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중국과의 경합되고 있는 혹은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산업들, 이게 오히려 중국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진다면 올라가는 업종군들이 있어. 화학, 철강,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경합이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그 부분들이 좋아지는데, 마침 요즘 원자재 가격 되게 좋단 말이야. 왜? 경기 회복 시그널을 보고 있거든. 화학 종목들 잘 가고 있지. 롯데케미칼 어제 급등 나왔었어. 그 철강, 철광석, 철강 가격 상승세야.
제품 마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구리 가격 엄청 날라다니잖아. 올랐다는. 구리 주석 날라다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IT 소재거든. 음. 그러면은 IT 환경이 좋다는 얘기야. IT 환경이 좋다는 얘기는 소비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경기 회복 시그널이거든. 그치. 그럼 근데 이런 거- 경기 부양책은 더 풀고. 그렇지. 경기 부양책은 지금은 어설프게 풀었다가는 오히려 나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거든. 역풍 맞는다. 왜냐면 기대감이 그렇지. 커져 있으니까 그게 맞게 풀어야 되는데 어, 애게 하면은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럴 수 바이든이 어설프게 적당하게 돈 아끼면서 풀면은 그게 시장의 눈높이 만족이 안 되면 역풍 맞아. 근데 만약에 일단 밀어붙여, 크게 터져, 크게 지원해. 요번에 5차 경기 부양에서 제 1조 9천억 달러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바이든이 3조 달러의 와. 인프라 투자 정책을 따로 계획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돈 엄청 푸는 거거든. 작정하셨네요. 일단은 풀어야 돼. 뭐 쓰려고 할 거야. 음. 근데 만약에 안 된다? 어. 이렇게 돈 풀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바이든이 잘못했을까? 아니야. 코로나 맞은 그치. 트럼프 잘못이야. 희석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풀었다가 욕먹는 것보다 그치. 그냥 일단 크게 대규모 그치. 풀 건데 맞아. 그러면은 이제 증시에 대한 생각도 지금은 재미가 없고 짜증 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지. 근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주식을 보는 사람들 생각이 제 그래요. 생각입니다. 좋아요. 어쨌든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이광우 전문가는 지금 잠깐의 조정 정도지 대세 하락으로 넘어든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대세 하락은 아닙니다. 그거는 네. 아니고 왜냐면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좋은 얘기만 되게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시장이 좀 짜증날 지연정. 맞아. 짜증날 지연정 막 공포심으로 막 불안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그리고 약간 그거 생각났어. 이광우 전문가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느낌이야 지금. 그렇군요. 맨날 반도체와 자동차. 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쨌든 반도체와 자동차. 대단합니다.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이건 좀 따로 떼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불안한 시장이 막 100원만 떨어져도 막 내 종목이 이만큼만 떨어져도 막 어떻게 하는 약간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요즘 안 보잖아 잘 주식을. 일일비 하지 않으려고. 일일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주식 입문자들은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갖는 게 중요해? 솔직히 가장 짧게, 단순하지만 가장 또 어려운 거기도 해. 리스크 관리, 손절. 그 진짜 어렵잖아 사실은. 어려워. 그게 종목 상담을 나도 하다 보면은 정말 막 5년 물린 분들 전화 와. 그러면 어떻게 차트를 쭉 보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지 않았고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손절을 못하니까 5년, 6년, 10년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그런 경우 어려워. 진짜 많더라고. 어려워. 근데 왜냐면 손실 확정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잃었어 하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맞아. 그게 좀 어려운 이 거 주식을 같아. 좀 하다 보면은 손실 확정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합리화가 돼. 내가 팔기 전까지 잃은 게 아니거든. 맞아. 이 합리화가 좀 무서워. 그치. 어떻게? 그래도 손절가 딱 해놓고 그게 뭐 10년, 20년 보면은 그게 정답인데 또 기다릴 땐 또 기다려야 되고. 그니까. 근데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기계적으로 해야겠다. 그 리스크 관리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종목에 따라 다른 걸 수 있잖아. 내 친구 나랑 진짜 친한 친구가 시젠을 플러스 걔 언제 샀더라? 걔가 10만 원에 사가지고 30만 원까지 왔나? 300%까지 왔었어. 그때 나한테 질문했을 때가 8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8, 9만 원대에 사가지고 30만 원까지 올라간 거를 보고 와, 난 300% 수익 막 이러고 있어. 300% 맞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니 나 80% 수익으로 줄었어. 야 익절해. 오빠가 익절을 하는 것 같아. 해. 17만 원. 18만 원까지도. 야 익절해. 했는데 오늘 그러더라고. 언니 나 시즌 수익률 지금 30%야. 그래서 너 기다릴 거야? 너 0까지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나랑 함께한 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다릴 거는. 뭐 말은 안 해주고 오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 사실은.
익절도 사실 어렵고 맞아. 손절도 이게 어렵고 이제 매도가 제일 어려운 건데. 이런 얘기 하잖아. 매수는 음.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고 해. 와우. 그 주식 경험이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는 건 누구나 사. 음. 파는 건 아무나 못 팔아. 좋네요. 누구나 아무나 좋아요. 누구나.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손절 관리지만 똑같은 제일 어렵다는 거. 아무튼 뭐 아무나든 누구나든 그치. 매도가 어려운 거지.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내일 만약에 시장 좀 눌린다 그러면 내일 잠깐이라도 파는 게 낫나? 아, 주린이들은 이미 고민이 좀 되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그치. 맞아. 나 솔직히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반도체는 팔지 말라고 하거든. 그치. 걔들은 두면 올라올 거니까. 반도체는 팔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테마성 그런 애들은 이제 또 이건 조심해야 돼.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주식 경험인데 역지수는 결국엔 역지수야. 이건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좋아요. 주식 보유였습니다.